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 부동산 전문가 박찬웅 대표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월세 신고제 아직 좀 생소합니다. 깔끔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전월세 신고제는 다른 말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불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하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도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요. 네.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신고 대상 지역에서 신고 대상 금액이 충족돼야 신고하는 건데,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한 지역 해당이 됩니다.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하실 게 임대차 계약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 임대차 계약은 바로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갱신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때는 기존 조건에서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임대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네.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이 있으면서 그때 금액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니까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뭘 신고하는 겁니까? 계약 당사자 간의 인적사항이나 주택정보,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계약 체결일 등 이처럼 어떤 계약 내용에 대한 것들을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고를 어디 하는 거냐 또 물어보시는데, 신고하러 가실 때는 원칙은 공동신고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거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는 거고,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온라인이 참 편하더라고요. 전입신고 같은 것도 요즘 보면은 그렇죠. 온라인으로 하면 간단하더라고요. 네. 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과태료가 발생되겠죠. 이제 임대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데 최소와 최대를 설명드리면 최소 과태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과태료 이 부과를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러면 전세 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신고는 해야 됩니다. 다만 과태료를 1년 동안 부과하지 않는 거죠. 1년 동안에 만약에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1년 후에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잠깐 1년 연기해 주겠지만 1년 후에는 과태료를 매기겠다, 신고하십시오라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또 미신고보다는 허위신고, 미신고는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두는데요. 허위신고는 그냥 100만 원이네요. 네, 거짓 신고한 경우는 바로 100만 원입니다. 좀 괘씸죄가 적용된다고 보죠. 그렇군요. 가급적 정직하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우리 박찬웅 대표님이 9가지 질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질문 1번. 저거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보증금 6천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을 넘으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보증금 5,900만 원, 100만 원이 적네요. 그리고 월세 29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분명히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니까 지금 얘는 보증금 5,900만 원, 월세 29만 원이 더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극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받아도 신고 안 합니다. 초과라는 건 이게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만 1원, 뭐 6천만 1원 이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6천만 원, 30만 원까지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금액을 초과해야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증금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6천만 원 조금 넘어도 그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보증금과 월세를 둘 다 초과해야 되는 거냐, 뭐 신고하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보증금만 받는다면 보증금 6,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이거 신고 대상이고요. 반대로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월세가 35만 원 이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또는이니까 보증금이 오버하거나 월세가 초과하면 이때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글세 계약이라는 게 뭐죠? 사글세 계약? 이게 서울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지방권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인데 사글세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보통 10개월 또는 1년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 10개월, 1년 동안 낼 월세를 한 번에 내는 거죠. 아, 한 번에. 그래서 뭐 선납. 뭐 사글세 500, 사글세 700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없어요. 그 금액을 내고 10개월 살다가 퇴거하는 거고 1년 살다가 퇴거하는 건데 자, 과연 이때도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연 단위 이런 단위 계약은 이제 월로 환산합니다. 이 계약은 다달이 월로 환산해서 그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거냐 이걸 따져봐야겠죠. 사글세는 보통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월세만 따져본다면 사글세 500만 원에 계약을 했다면 월 30만 원 넘는 거잖아요. 이때는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세 40만 원으로 합의했는데요. 네. 이게 전월세 신고 안 하려고 월세 25만 원에 관리비 15만 원 이렇게 되면 관리비는 월 차임이 아니니까 이거는 피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 법을 집주인분들이 최대한 이용한 사례다 보시면 돼요. 관리비로.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사용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아닌 사용료죠. 나가는 비용이죠. 그렇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려받는 건 현재 법으로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근데 60만 원 받으면 신고해야 되니까 임차인에게 그렇게 말하죠. 월세 30만 원 하고 관리비 30만 원 줘.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는 돈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기존 관리비가 있다면 그거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통상적인 관리비 시세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가 40만 원이겠죠. 이렇게 받아도 현재는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맹점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국토부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게 너무나 성행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도 좀 주시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만약 이게 전수조사에서 통상적인 관리비보다 과하게 받았다면 이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임차인이 이걸 이의제기한다면 부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는 돈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거절할 이유도 없겠죠. 뭐 이게 제기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밝혀지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요. 이 전월세 시장에서 투명한 거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관리비 확 올려서까지 신고를 안 하실 필요는 없겠다. 저는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자, 고시원이 월세 35만 원을 받고 있네요. 자, 이제 분명히 아까 제가 잠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대상이 주거용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이 돼요. 오피스텔하고 고시원, 우리가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는 준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거 목적으로, 보통 고시원은 주거 목적이니까 여기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리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또 주거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그러면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근린생활시설에 계약을 할 때 주거 목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물론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해야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이제 장기도 있지만요. 아주 짧은 단기 계약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그렇죠. 저 질문은 25일짜리 단기 임대차 계약을 했네요. 이런 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마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 아마 고시원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요? 짧게 살 수 있는 경우 있거든요. 뭐 20일, 25일.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시 사용하기 위한 그 주택은 배제가 돼요. 그래서 30일 이내, 뭐 20일, 25일은 어찌 보면 임시 사용인 거잖아요. 장기 사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때는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가계약금 보통 넣고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계약이. 네. 그럼 그때부터 30일 계산해서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원칙적으로 이제 전월세 신고를 할 때는 임대차 신고서가 있다고 해요. 자체. 근데 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서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3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 전월세 신고는 일종의 형식적인 거죠.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맞는데 만약에 극히 드문 경우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너무 믿어가지고 우리가 가계약 체결일 보통 임차인이 너무 집이 마음에 들면 미리 넣어요, 돈을. 그럼요. 이거 찜하려고. 그래서 보통 찜할 때 서로 간의 계약 내용이 정해지거든요. 언제까지 살겠다, 얼마나 다 정해지기, 주요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임대차 가계약일이 되는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서로 너무 믿어가지고 쓰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그때는 그 가계약 체결일 날 내가 입금했다는 그 내용들 증명해야 돼요. 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임대차 계약서상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 이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문제는 없다. 그렇죠. 이런 설명이시네요. 네.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다 작성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계약서를 들고 가서 신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계약서 안 쓰고 그냥 구두 합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많지는 않죠. 거의 대부분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두 계약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거의 지인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계약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민센터 가셔서 임대차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때는 이제 서로 간에 구두상으로 합의했던 그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왜냐하면 합의할 때 뭐 계약금을 지불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명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라는 게 사실 귀찮잖아요. 그렇죠. 번거로운데 이게 안 하면 또 과태료가 있고요. 그런데 네. 둘 다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원칙은 네. 공동 신고 원칙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단독 신고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임한다거나 이럴 때 아니면 임차인이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계약서 가지고 이제 전입신고하잖아요. 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세 신고가 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굳이 뭐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아요. 그냥 한 명이 하면 그냥 그걸로 인정이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합의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냥 임대인이 뭐 임차인이 이렇게 전입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을 거니까 당연히 전월세 신고를 일반하는 것도 동의했을 거야 라고 봐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임차인이 그럴 리 없겠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임대인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전월세 신고를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공동으로 신고하는 걸로 봅니다.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뭐냐면 아주 특수한 경우겠죠.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나한테 위임해줘. 내가 신고할 테니까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게 만약에 명백히 입증이 된다면 이때는 상대방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절했으니까. 자, 그리고 집주인이 외국인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외국인이든 임차인이 외국인이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대상 지역에서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한다면 전월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지난 6월 1일부터 의무화된 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